네,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윤정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좀 연휴에 쉬셨습니까? 네, 시장과 함께 잘 쉬었습니다. 네, 시장과 함께 출근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이 지금 초반 충격을 좀 덜어내는 것 같이 보였는데 외인들 순매도 규모가 적지 않고요.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잘 하는 선택인가요? 지금 개인들의 매수는? 사실 좀 어려운 국면이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네. 한국 증시 자체로만 보면 상승의 여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재평가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여지나 예. 요즘 워낙 빅테크들 중심으로 글로벌의 동조 현상이 크기 때문에 만약 글로벌에서 빅테크의 조정이 더 깊어진다고 한다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이기는 한데 좀 중단기적으로 한국의 리레이팅은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에이펙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미중 간에요. 결국에는 뭐 만나고 협상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이어지겠죠. 네. 증시는 그럼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요. 일단 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그 변수들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 환율. 미국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도 그렇고요, 달러도 그렇고요. 환율이 지금 많이 변동성을 좀 더 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는 거냐, 그리고 더 그러면 환율의 상승 압력이 있을 것이냐 먼저 짚어보면은요. 네. 외국인들이 일단 국채 선물에 투심이 좀 투매하는 현상이 좀 컸습니다. 지금 14일 동안 15조를 순매도를 했는데요. 이 영향은 왜냐하면 한국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커졌습니다. 한국 금리는 사실 인하 사이클로 잘 가고 있다가 저희가 6월 달부터 부동산 값을 중심으로 좀 인하 사이클이 좀 멈춘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행도 스탠스가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지금 서울집 값이 잡히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다시 본격화할 것이냐라는 퀘스천이 생겼고 외국인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제 선물 매도가 좀 셌고요. 예. 그런 와중에 지금 계속 미중의 협상은 오르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의 그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더 좀 마주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수출 경기가 그럼 한국이 어떨 것이냐라는 퀘스천도 같이 가게 돼요. 왜냐하면 9월 달에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일평균은 조업이 쏟아져서 감소했다. 그런데 또 10월 달 데이터는 뭐 증가를 했다라고 보는데 사실 10월 달은 워낙 영업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유의미하지가 않다고 보고 있고 아마 수출 경기에 있어서 당분간 앞으로도 좀 관세 이슈 때문에 섹터별로 차별화가 좀 심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한국 경기의 환율에 좀 영향을 주고 있고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뭐 1,500원, 1,600원까지 갈 것이냐 뭐 글로벌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오늘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했지만 1,330원 이상이 가면 환율 개입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1,350원에서 1,450원 요 사이의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하고 투자를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뭐 더 악화되거나 이런 걸 너무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 뭐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상반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1,400원 넘어가면 심리적으로는 위축이 되지만 사실 저희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지만 않습니다. 저희는 수출이 주도적인 산업인 거고 결국에 수출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고 관세로 오히려 환율 부분이 일정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오히려 아니라서 1,450원 밑에서 좀 관리가 되면 저희 수출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면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도 보신 것처럼 오늘은 뭐 특수하게 좀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지난 금요일 날 좀 급락한 분위기를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사실은 지난주까지 계속 외국인들이 환율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와 줬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 반도체 중심으로 저희가 성장하는 모멘텀을 보여줬기 때문이라서 예. 저희 산업군 자체의 성장 모멘텀이 있다면 사실 환율에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값이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네. 오늘만 해도 금값이 계속 오릅니다. 맞습니다. 뭐 사실 이해는 가거든요. 달러를 대체할 자산을 찾아보니 뭐 유럽은 또 혼란스럽고 네. 그렇다고 뭐 중국은 거버넌스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으로 간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000달러 선을 넘어서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더 간다고 보십니까? 지금
선물 가격을 놓고 보면 저희는 더 올라간다고 보고요. 이 수요가 언제까지 있을 것이냐, 좀 수요의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값도 오르고 있는데 은이랑 백금도 같이 오르고 있어요. 귀금속 분야는 다 오르고 있는데 이건 일정 부분 금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시장의 모멘텀이 좀 다른 데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영역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주신 것처럼 금 자산은 저희가 뭐 달러 자산에 대해서의 대체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은이나 백금은 그러니까 작용이 안 되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의 보유 자산도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까지는 트레이딩 영역이고. 네, 거기까지는 트레이딩 영역이고 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 팔고 금을 사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 글로벌리 좀 재정 적자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는 수요들이 분명히 많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통화를 대체하는 좀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를 계속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지금 보면 현물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보다는. 그래서 어느 순간 현물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이 된다고 하면 지금 많이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현물 자체는 또 급격한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과 현물이 너무 격차가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물 투자는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지금 단기 급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이런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오늘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네. LG엔솔과 LG전자 앞서도 살펴봤지만 예상치 15%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는 상반기부터 2차 전지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러셨었죠. 네. 그래서 그게 실적적으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 주가와는 또 따로 떼어내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 정부의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이 있었었잖아요. 그 배터리 문제가 10년 노후화된 배터리의 이동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보면 저희가 그 배터리들의 교체 시기가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이 된다고 보면 신규 수요뿐만 아니라 배터리 교체 수요가 또 실제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런 사이클적인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면에서도 나쁘지 않다고 보십니까? 사실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건 주식시장에 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밸류 트랩이라고 표현하는 것들도 있고요. 한번 좀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 그게 다시 재평가를 받고 모멘텀이 실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중국의 딥시크를 계기로 이렇게 주가가 오르게 된 것도 꽤 오랜 시간 중국에 대해서 실적은 괜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좀 외면받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주는 아직까지 좀 그런 모멘텀성에서 외면받는 구간인 것 같고요. 실적들이 나오는 것이고 이 실적이 단기간에 그러면 변동성이 큰 실적이니 그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오히려 한번 시작이 되면 10년, 11년짜리가 계속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또한 다들 얘기하고 있는 ESS 수요 경고할 거고요. 중국 시장의 ESS가 구조조정이 되면 한국이 더 수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는 분명히 좀 재평가 받는 구간이 올 것이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 보시고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가장 또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보통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당일에는 세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내일도 혹시 그렇게 나타날 걸로 보세요? 내일은 아마 글로벌 경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밤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이 많이 되는데요. 사실은 상반기에도 저희가 미국 관세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한 달 정도 급락을 겪었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관세 그렇게 무리하게 안 할 거야 라는 방향을 선회하면서 다시 올라오는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 이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 받아들일 건지 경기 둔화에 대로 인식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단기적인 트럼프의 또 그냥 이벤트로 지나갈 건지가 영향이 클 것 같고요. 만약에 빅테크들이 그냥 견조하게 오늘 큰 하락 변동성 없이 유지를 해준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아마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일설에는 10조 원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10조 원이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는 아직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HBM3 그리고 HBM4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수주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한 효과는 아마 하반기에서부터 내년까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숫자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 때 보니까요, 이 중국인 관광객들 특수가 실제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뭐 롯데백화점의 경우에도 이번 연휴 기간에 외국인 매출이 뭐 40% 급증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지금 주가의 밸류는 사실 현중 시위 이슈 때문에 굉장히 부진해진 상황이란 말이죠. 네. 오히려 지금 이제 기회로 작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네. 좀 불안하게 봐야 되는 것인지. 네. 지금 뭐 중국인 관광객들의 우리가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한 6, 7월, 8월 계속 그 중국 관광주의 모멘텀이 좀 셌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 대비 좀 PR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 위주로 올랐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백화점, 롯데쇼핑, 뭐 면세점, 롯데 관광개발 이런 식으로 좀 카지노 이런 식으로 좀 그동안 했던 그 수출주들의 수출주가 아니라 그 인바운드 관련주들이 있었는데 요거를 좀 변화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관광객 자체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예. 관광객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요즘에는 저희가 지금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어서 수출의 주가 많이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가 뭐 화장품주라든지 엔터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온라인 기반의 마케팅으로 해서 많이 수출이 일어났던 브랜드들이 결국에 인바운드 수요에서도 좀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인터넷으로 봤던 한국 기업의 제품을 한국에 와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그 관광 그 기업에 있어서도 그 전통적인 산업군이 아니라 새로 누가 좀 선두주자가 되는 건지 보시면서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도 듣고 싶은 질문을 다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마이트리 투자자문 배은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